대통령 지지율이 왜 중요하고 총선 승리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서 되는데 그거는 다 자기들 업보예요. 일당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 민주당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긴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만큼 대통령과 그 친윤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류가 생각이 없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결국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는 똑같은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지금 하는 것이 다시 집권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 그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은 안 들었죠 지난 2년. 그 총선 다 지고 나서 그 패배에 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국회 본회의에 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고 모레인 4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87년 헌정 이후로 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초유의 일인데 처음 있는 일인데 참 21일 국회 들어서 초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.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뭐 법적으로 헌법에도 나와 있고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낸 이래로 좀 탄핵이 남발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중독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중독 인플레. 네.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부 들어서 장관 탄핵, 네. 검사 탄핵, 네. 방통위원장 탄핵,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까지 다 처음 있는 일들이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예산안도 지금 단독 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되면 야당인 민주당은 전국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다. 그러니까 완전히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? 지금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만 있지 실제로 지금 뭐 인사고 뭐고 다 우리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.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? 예산안도 사실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면 정부안이 통과가 되는 거여서 그전에는 시간이 다가오면 야당이 좀 압박감을 더 느꼈어요. 근데 지금 뭐 의석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야당이 지금 뭐 맘대로 하고, 이런 상황에서 전임 감사원장들은 모두 다 하여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, 독립, 이걸 때문에 탄핵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냈지만 그 탄핵 사유도 보면 관저에 관한 감사가 제대로 안 됐다. 뭐 이런 정도 아닙니까? 그거 갖고 하는데 이게 이 탄핵을 이렇게 남발하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득이 될 건가?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. 부정적으로 보시면 잠깐 사유 말씀하셨으니까요. 사유 얘기를 좀 짚어볼까요? 그 관저 이전 감사 문제를 미적거렸다라는 거, 증거를 자료를 미제출했다라는 거,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의 서해 피살 사건 등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 왔다라는 거, 그리고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 등인데 이것이 물론 이제 야당의 주장은 이겁니다.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권리다.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에는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. 우리는 대통령실이 제2 요구권을 행사하듯 권리라 하듯 우리 역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이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리다. 권리 행사가 무엇이 문제냐라는 입장인데 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요? 아니,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상 권리죠, 다.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걸 하겠습니까? 법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. 근데, 레비츠키하고 지블렛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, 그리고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, 그 책에서 요지가 뭡니까? 헌법에 보장된, 법률에 보장된 권리, 대통령 탄핵, 또 거부권. 거부권도 지금 대통령이 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헌법에 보장된 탄핵과 거부권 남용이 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? 그 두 책이 그걸 쓴 거 아닙니까? 이제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법에 있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뭐 상임위 배분할 때도 법대로 합시다. 표결대로. 그렇게 해서 이제 법사위도 가져갔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요. 이 법치라는 게 제일 밑바닥에 있으면 그 위에 정치가 있는 거, 정치는 상호 간용이고 자기 힘에 대한 절제고, 그게 이제 아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해서 썼던 거죠. 간용과 절제고. 사실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법원도 이제 또 검찰도 다
기소를 다 처리하고 이렇게 된 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관례죠, 관례. 관행이고. 그것이 정치고 이 법보다 위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 정치가 망가졌다고 하는 거는 그 법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. 법률에 보장된 권리다. 심지어는 없으면 시행령 어딘가에 있다. 먼지 이렇게 막 쌓여있는 거 털어갖고. 그러니까 특히 탄핵 같은 거는 우리가 정말 함부로 할 게 아닌데 탄핵을 뭐 대통령 탄핵을 하고 난 뒤부터는 그냥 걸핏하면 지금 탄핵을 꺼내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제가 보기에 과연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을 거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.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법에 있는 거죠.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거부권 행사도 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청문회 제도에서 부적격 판정을 해도 장관 그냥 임명하는 거 뭐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하는 거죠.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정치가 망가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 뭐 법적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. 민주주의는 그걸로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. 제가 대표님 말씀을 이제 정치대학 저희가 쭉 강의를 거의 6개월 넘게 제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?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. 법적으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? 민주주의는 상대를 인정해줘야 되는 건데 이 법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무기는 상대를 부정하는 무기더라고요. 탄핵으로서 상대를 부정하고 제2요구로서 끊임없이 입법권을 부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상호 관용 이런 거는 상대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나 끊임없이 상대를 서로 부정하는 정책 위주로만 쓰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가 지금 결국 삐그덕거리지를 제대로 운영되지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굉장히 약한 체제예요.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체제거든요. 약한 체제를 설명을 먼저 드리면 대통령제는 사람이 제도인 제도거든요.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정치적 노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외교정책, 안보정책이 그냥 180도 바뀌기도 하고요. 판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 2개의 판결이 있었는데 하나 선거법은 1심에서 뭐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요. 위증교 사형은 무죄. 그러니까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고 그 재판장의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그게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약점인데 그래서 상호 견제 장치를 넣어놓은 겁니다. 법원 같으면 3심제를 도입해 놓은 거고 1심에서 그 판결했지만 2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네, 그런데 그거는 최소한의 조건이죠. 제가 옛날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헌법센터를 갔었는데 미국의 헌법센터에서 필라델피아가 초대 수도잖아요. 그리고 이제 워싱턴으로 옮길 때 그 건물 하나 짓는 높이부터 모든 상호 견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한 거예요. 계속. 그걸 가장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과 이 법원의 권력을 어떻게 서로 견제하게 할 거냐. 그러면서 서로 존재하게 할 것이냐. 예, 그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그 법이나 제도가 못 채우고 있는 게 있어요. 아주 사이사이에 있는 거는 상호 관용, 상대방을 이용하고 절제. 내가 예를 들면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국회를 존중해서 안 한다거나 국회가 뭐 예를 들어서 법안을 통과시켰어.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장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내가 청문회 보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. 그러면 다른 분 할 수도 있는 거죠. 반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도 존중을 하고 우리가 좀 부적격이라고 보지만 좀 존중해서 또 통과도 좀 시켜주고 이런 게 있는 거죠. 그때 상임위 배분도 딱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행이고 관례인데 그걸 다 깬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시정연설에 간다. 국회 교역이 간다. 이런 거는 법에 못 박지 않아도 그래도 그거는 만들어 놓은 거죠, 우리가 관행으로.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치고 정치의 상호 관용과 절제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치라는 걸 인정을 못 하는 거죠, 지금. 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인정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. 네. 맞습니다. 다시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돌아오면요. 지금 이제 감사원장 탄핵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감사원도 그리 떳떳할 수만은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이 대통령실 이전 감사 이야기를 이렇게 끌었냐. 그래서 왜 대통령실에 면죄부를 줬냐라는 비판도 있기는 해요. 그러니까 감사원장은 그렇다 치고 사무총장도 계속 이 정권 초기에 굉장히 거칠게
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뭐 감사원이나 이런 거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거를 외부에서도 지켜줘야 되지만 스스로도 좀 지키고 그래야 되거든요. 뭐 방통위 같은 거, 뭐 검찰, 감사원 뭐 이런 거는 다들 남들이 봤을 때 진영이 속하지 않고 하여튼 누가 봐도 권위가 있게끔 그렇죠.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진영이 다 덮어버려 갖고 사법도 다 우리가 이제 뭐 판사가 무슨 판결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향부터 살피죠. 예, 그렇게 되고 뭐 언론도 그렇고 뭐 지금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망가졌는데 이 진영 싸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 공멸을 부를 뿐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진영이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. 그러면 다 동원해서 뭐 권익위, 방통위, 감사 동원해서 그냥 그 상대에 대해서 뭐 쫙 찢어갖고 뭐 할 수 있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돌아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한 행동도 언젠가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그대로 할 거고 또 민주당이 지금 그 하고 있는 이 국회에서의 일도 언젠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그대로 할 거고 그게 우리 뭐 방송사 사장 뭐 KBS 사탄에는 그대로 본 거 아닙니까? 그대로 했던 걸 그대로 돌려받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대로가 아닌 것 같아요. 항상 조금씩 얹어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언젠가 내가 그대로 나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상호 이해를 하는 거죠. 예.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당분간은 뭐 이게 계속 갈 것 같아요. 적어도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할 때 하여튼 이 정부 내에서는 이게 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부 내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. 예, 안 끝날 것 같아요. 뭐, 예컨대,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더 총공세를 펼친다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에 이르러도 계속해서 이런 총공세가, 이런 탄핵이, 네버엔딩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다. 예, 전 그렇다고 봅니다. 그거는 이제 어디서 되냐 구조적으로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네. 국회도 국민이 뽑는데 압도적으로 국회를 지배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2심에서 어떤 형을 받더라도 또 대법원에서 어떤 형을 받더라도 뭐 일부 보궐선거는 있겠지만 지금 개혁신당 빼고도 189석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뭐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없어요. 다음 총선 때까지는. 18년. 예, 그러니까 그 상황이고 대통령도 지금 뭐 탄핵되지 않는 한 또 임기 단축 뭐 개헌이라든가 하야같이 헌정이 중단되는 일이 없다면 2년 반의 임기가 남아 있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는 비토크라시 서로 거부하는 정치가 뭐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다시 잠깐 감사원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요, 좀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원장 이제 직무가 정지되잖아요.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면 그 권한 대행할 분들이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 될 텐데 좀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우려가 될까요? 글쎄 뭐 그거는 이제 그럼 감사원장이 직무가 이제 중지가 되면 감사위원 중에 우선순위로 할 텐데 지금 임기가 내년 11월까지라고 뭐 지금 그렇게 원장님 돼서 이제 그 조은석 감사위원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감사원이 저는 뭐 국정원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것이 정치적인 사건의 진영에 너무 뉴스의 중심에 서는 거는 좋지 않다. 이미 그건 조금 정치적 중립이나 그 독립성을 해친다. 그런 면에서 뭐 조금 감사원도 내부적으로 보면 좀 반성할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감사원을 이렇게 탄핵을 하면 첫 번째 탄핵이 어렵지 그 다음에 또 쉽거든요. 대통령 탄핵이 또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쉽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. 탄핵이라고 하는 게.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민주주의 힘을 갖고 있는 거를 절제를 못하고 그냥 막 그 완력을 행사하는 거. 이거는 언젠가는 그대로 이게 대가를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 보이는데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. 정말 대표님께 어려운 질문 여쭤볼게요. 왜 안 멈출까요? 이건 멈춰야 된다. 분명히 부메랑으로 아니 더 무겁게 카운터 펀치로 돌아온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? 뭐 그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 심리적인 그 기저에 근원적인 것이
한국의 보수는 이미 정치적인 힘을 많이 상실해서 더 이상 주류가 아니고,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들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주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고, 반대로 민주당은 이미 주류가 됐는데, 정권도 여러 번 잡아봤고, 그 다음에 의석도 지금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비주류 의식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그거는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할 때 갖고 있던 어떤 그 시민단체 운동.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전복성, 혁명성, 그 다음에 과격성. 이거를 기득권이다 이렇게 보는. 그러니까 대의정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체제, 그게 사법 체계라든가 관료 체계라든가 뭐 미디어 같은 것도 다 공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직접 국민을 직접 동원해서 약간 민중을 직접 동원한 그런 혁명적 DNA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측은 해봅니다. 근데 우리가 만일에 주류가 그냥 선거라는 경쟁을 통해서 주류가 될 수 있고 또 상당 부분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그 바닥을 이걸 파괴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유지하려 하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갑자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세력이 확 올라오면서 주류가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양측 다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세력이 약해지고 주류의 지를 내려놓은 지금 보수 진영도 여전히 그걸 인정 안 하고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야당도 자기들이 뭔가 기득권화되고 있고 힘을 갖게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은 여전히 그냥 비주류고 도전자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. 지금 행동의 그 기저에는 그런 DNA가 있는 게 아닌가. 이건 뭐 저 개인의 뇌피셜입니다. 뇌피셜이지만 이해가 쏙 가고 공감도 쏙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예산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예산안, 이것도 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. 원래 이제 예산안이라는 건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해서 확정하는 거였고, 장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좀 주도하고 야당이 이런저런 협상을 하고서 이제 뭐 쪽지 예산도 넣고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, 아니,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.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예산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제출되면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고 뭐 일단 정부안이 편성해서 제출하면 이번에는 증액은 없고 지금 다 감액됐다는 거 아닙니까? 감액을 하고 지금 얘기는 일단 권력기관들 특활비부터 다 감액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정부 여당에다가 수정안을 갖고 와라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알아서 좀 일종의 뭐 만들어 갖고 와라 우리가 결정권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이렇게 와서 통과시켜달라고 좀 읍소도 좀 하고 해라. 이런 거니까, 그건 항복 요구니까 우리는 뭐, 그럴 생각 없다. 지금 그러고 있어. 강대강이에요. 뭐, 여기 감액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 화폐도 포함되어 있고, 야당 의원들도 이 감액에서 피해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타협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, 야당도 어차피 정부가 내년에 추경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그런 거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냐. 이렇게. 일단은 좀 본보기 좀 보여줘라. 뭐 그러긴 한데 모르겠습니다. 이게 아마 여론이 꼭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힘자랑으로 국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을 깎는 거니까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예상을 잘 못하겠습니다. 상정이 될지 안 될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사람들이 관심을 주고 있는데요.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일단 내년 한 4조 정도가 줄였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예산안을 줄인 항목들이 또 이제 화제가 되는 거예요.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라는 거죠. 일단은 가장 크게 줄인 것이 대통령 감찰 특활비를 이번에 줄인 거에 대해서 이거 너무 사심이 들어간 복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난번에도 검찰 특활비도 줄이면서 다 써서 내라. 영수증. 영수증 내고, 그때도 이제 법원을 늘려주고, 이런 게 있으니까, 이게 이제, 어쨌든, 감정적이고, 민주당이 국회를 그것도 장악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장악했으니까,
좀 뭐 힘자랑 아니냐. 예, 근데 뭐든지 지나치면 그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민주당한테 좋은 일이냐.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그럼 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함께 가게 해줄 거냐. 그런 걸 생각하면 책임 있는 그 국회 지배정당으로서 조금 소수정당인 그 여당 하고 좀 협상도 좀 하고 상임 배분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. 근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이건 힘으로 제압을 해서. 그런데 민주당도 알아야 될 겁니다. 국민들이 정말 과연 그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다 대통령까지 얹어줄 건지,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말이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그냥 법인 거죠. 이제 그렇게 왕정으로 돌아가는 건데,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근데 그거 전략적으로 옳은 거냐 그러는데 거침없이 가니까 뭐 이게 중단이 가야 될까. 내부에서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별로 없어 보이고. 저는 이 탄핵 문제보다 이 예산안 단독 처리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매우 화가 났어요. 탄핵 문제는 약간 여야 간의 힘싸움으로 보이는 거예요. 뭐 직무 정지되면 누군가가 권한 대행을 하든지 아니면 자진 사퇴한 다음에 또 누군가를 임명하든지 하겠지요. 본인들끼리 내부 싸움으로 힘겨루기를 보이는데, 이 예산안은 분명히 국회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? 헌법에서 54조에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. 우리 살림살이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. 살림살이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볼모로 밀어붙이나? 이게 우리 살림살이가 이렇게 가벼운 문제인가? 자기네들 힘자랑할 대상인 건가? 수단인 건가 싶어서 국민으로서는 저는 이게 훨씬 더 불쾌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예산에 관해서 국회가 그 헌법상 부여한 그 권한이니까 얼마든지 저는 이거 뭐 감액도 할 수 있다고 봐요. 근데 그 감액이 뭐 그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이다. 이제 그러면 저는 그것도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, 아까도 말했지만 기간별로 사안별로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좀 다소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뭐 힘자랑 하는 것처럼 또 보복성 뭐 이렇게도 보이기 때문에 길들이게 하려 그런다. 그런 것도 좀 보여서. 그러나 이제 민주당도 판단할 거예요. 이것이 여론의 역풍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할 건지, 아니면 뭐 그건 조금 여야 간에 대화를 좀 더 해서 뭐 타협점 찾을지,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맞습니다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, 예비분을 절반으로 삭감을 해버렸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런저런 이변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, 이렇게 절반으로 삭감해버려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대처하지 못하면 또 여당 책임으로 돌릴 게 분명하거든요.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참 답답합니다.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네. 제가 이제 이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왜 중요하고 총선 승리가 왜 중요한지를 알았어야 되는데, 그건 자기들 업보예요. 그러니까 맞네. 도대체 이 정도, 그러니까 일당이 되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 민주당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긴 할 수 있었던 건데, 그만큼 대통령과 그 친윤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류가 생각이 없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결국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는 똑같은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지금 하는 것이 다시 집권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, 그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,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은 안 들었죠, 지난 2년에. 그리고 총선 다 지고 나서 그 패배에 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네요. 그러니까 그런 건 서로 조금 역사로부터 좀 교훈을 얻어야죠. 맞네요. 총선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.